안녕하세요. 한국양봉교육중앙의 박종규입니다. 오늘은요 2월달 벌 관리에 이어서 3월달 벌 관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월달은요 어느 달보다도 양봉에서는 중요한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월동을 하면서 지냈던 그 봉군들을 경칩을 전후해서 벌을 깨우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소는 지금 3월 달에 지금 봄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 이 축소는 벌이 약하다 그런 것을 봤다 그러면 즉시 축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축소란 것은 벌을 밀착시키는 것이 되겠죠. 벌량은 3매 정도 벌밖에 안 되는데 소비는 5매, 6매 있다면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벌이 육아를 할 경우에 그 공간에 열을 채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을 축소는 봤다 하면 즉시, 보는 즉시 빨리 축소하는 것이 덕이다. 반대로 증소는 느리게 해주는 것이 덕입니다. 그래서 축소는 이 지금 시기는요 축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벌들이 가슴으로 품어내는 열들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게끔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도와줄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축소를 해놓고 나서 벌 깨우기가 들어갑니다. 동시에 들어갑니다. 축소를 하면서 벌을 깨우는데요 바로 우리 대형 화분을 급이하는 시기를 벌 깨우기라고 합니다. 1월 초에 깨우시는 분, 2월달, 3월달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각 지역에 맞는 그러한 벌 관리를 하시면서 깨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 해당되는 지역은 충청도 이북을 해서 경기도, 강원도 이 지역에 양봉하시는 분들께서 적용하시면 가장 적합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벌 깨우기는 저는 경칩을 전후해서 깨우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경칩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다. 또 내가 초심자이고 수십 년 동안 했지만은 나에 대한 양봉 기술이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하다. 1월달에도 깨워보고 2월달에도 깨워보고 다 해가지고는 좀 제대로 안 되더라. 이러신 분들은요 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그럼 언제 깨우는 게 좋으냐? 바로 꽃샘 추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깨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꽃샘 추위는 아시죠? 일찍 깨우신 분들은 꽃샘 추위에 잘못해서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은 늦게 깨울수록 덕이다. 그렇다고 해서 4월달에 5월달에 깨운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꽃샘 추위가 끝난 이후에 벌을 깨우시는데 이때 바로 깨우는 것을 대형 화분을 급여하는 건데 이때 하시게 되면은 그 이후로는 크게 이제 추위가 없기 때문에 벌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경칩을 전후해서 깨우시는데 대형 화분을 급여를 하게 됩니다. 자, 벌 깨우시기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을 축소도 하고 벌도 깨우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보온입니다. 우리가 월동 기간에는 보온은 크게 해주지 않아도 벌이 잘 살아났습니다. 왜요? 그때는 육아, 애를 키우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봉구가 형성되게끔만 잘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육아를 하기 때문에 애벌레 산란을 하고 애벌레를 키우고 벌을 키워야 될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월동 기간보다도 훨씬 더 보온을 요구하는 그런 계절이 지금 3월달과 4월달입니다. 이때는 월동 기간보다도 훨씬 더 보온을 많이 해주세요. 월동 기간에 한 매를 덮었다면은 이 기간에는 보온제를 2개 덮어줘야 됩니다. 대신에 하면서 환기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소문도 적당히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소문으로 들어간 공기가 내부에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환기를 철저히 해주면서 보온도 함께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 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보온을 너무 보온을 잘 해주라 그러니까 꽁꽁 갑발해서 비닐로 해가지고 벌통 외부를 꽁꽁 동여매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바람이 들어가서
환기가 되게끔 하면서 외부도 적당하게 포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벌을 실패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과본을 해서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는 이것도 꼭 유념하셔서 봄벌 관리를 잘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먹이를 줘야 됩니다. 자극사양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고 지금 또 이 시간에도 자극사양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극사양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극을 주는 겁니다. 어떤 자극을 주느냐? 자연에서 꿀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을 자극사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3월 달에는 자연에서 들어오는 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설탕물을 벌통 안에 넣어주는 것을 자극사양이라고 합니다. 이때 벌통 안에 식량이 있건 없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넣어주시는데 깨우면서 바로 넣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었죠. 벌을 깨우시 난 이후에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자극사양을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깨우면서 자극사양을 한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극사양은 육아할 때 필요한 겁니다. 벌들이 이 자극사양한 설탕물을 먹고 소방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저장해 놓은 그 식량을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서 계속 날개로서 선풍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벌들은 노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시기에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을 깨우고 난 이후에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자극사양을 하게 되면 저장하지 않고 바로 육아하는데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통 내부도 공간도 쾌적해지고 또 벌의 노화도 줄여주기 위해서 깨울 때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깨우고 난 이후에 일주일 열흘 후에 주셔야지 안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 급수입니다. 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동우들은 물을 왜 주느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물을 우리가 급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벌들은 어디 가서 해결하더라도 해결합니다. 한강에 가서 물고 오건 고인 저수지에 가서 물고 오건 오폐수를 물고 오건 어디 가서도 해결합니다. 우리가 급수를 하지 않게 되면은 물을 찾아서 헤매지만 그 물도 옳은 물이 아닌 그런 오폐수를 물고 오다 보니까 벌의 노화가 또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육아할 에너지를 거기서 다 소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벌통 입구에다가 소문 급수를 해주니까 벌의 노고를 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때가 있다는 것이죠. 벌 깨우기 난 이후에 즉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필요할 시기가 아니에요. 괜히 깨우면서 바로 주게 되면은 이것 또한 환기가 덜 된 상태에서 안에 습한 가운데서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벌 내부가 쾌적하지 않고 습기가 오히려 더 쌓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수도 자극사양과 마찬가지로 벌을 깨우고 난 이후에 일주일과 열흘 후에 주셔야 됩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육아를 할 때 필요한 겁니다. 벌을 깨우고 나서 바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와 때에 맞춰서 자극사양과 급수를 해야지 봄벌을 관리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금년에 봄벌도 아주 잘 되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